어느 날 나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정신 건강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정신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로 떠오른 것은 명상이었다. 명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조용히 앉아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세계는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접근법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처음 소개받았던 명상 기법은 마음챙김 명상이었다.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여 지나간 과거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일부 명상 지도자들은 마치 마음이 먼지 투성이인 창문과 같다고 설명하곤 하는데, 마음챙김은 그 창문을 깨끗하게 닦아줌으로써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다. 마음을 비우고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가라앉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또 다른 명상 기법으로는 사운드 명상이 있다. 이 명상은 소리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자연의 소리나 특정 주파수를 통해 마음을 안정시킨다. 나는 어느 저녁 유튜브에서 치유의 주파수를 재생하며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겼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마치 고요한 숲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사운드 명상은 특히 시끄러운 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추천된다. 걷기 명상도 흥미로웠다. 명상은 꼭 앉아서 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걷는 동안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도록 가르쳐준다. 나는 주말 아침 집 근처 공원에서 걷기 명상을 시도해봤다. 발이 땅을 디디는 감각과 주위의 시원한 공기에 집중하다 보니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깊은 사색의 시간이 되었다. 또한 호흡 명상은 명상의 기본이자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숨을 쉬면서 살아가지만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는 드물다. 호흡 명상은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며 호흡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앉거나 누워서도 쉽게 할 수 있어 내가 가장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명상 중 하나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시각화 명상을 시도해보았다. 이 기법은 자신이 원하는 장면이나 상태를 머릿속에 그려보는 방식이다. 나는 나무가 가득한 한적한 오솔길을 상상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곤 했다. 이 명상은 특히 긍정적인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을 준다. 명상의 다양한 기법들은 저마다의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어떤 방법도 정답이라고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명상법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명상을 통해 얻는 정신적인 고요함과 안정감은 내 삶에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당신이 헬스장에 막 가입한 초보자든 매일같이 근력 운동을 빠짐없이 수행하는 베테랑이든 한 번쯤은 단백질 파우더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것이다. 단백질 파우더는 정말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마케팅의 한 성과물일 뿐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상세히 탐구해보자. 헬스 트레이너인 김성우는 단백질 파우더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그는 단백질 파우더가 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특히 시간적으로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유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루 3끼 식사만으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렵고 특히 운동 후 30분 이내에 빠르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할 때는 파우더가 대단히 유용합니다. 김 씨는 이렇게 덧붙인다. 그러나 모든 전문가가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영양사 박현주는 단백질 파우더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만으로도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고 말하며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은 생각보다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계란, 콩류, 견과류, 육류 등의 식품을 통해서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학에서 스포츠 영양학을 전공하고 있는 장수정 교수는 소비자들에게 단백질 파우더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그녀는 제품에 따라 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잘못된 제품을 선택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한다. 본질적으로 단백질 파우더의 필요성은 개인의 식단과 생활 방식, 운동 목표에 의해 달라지며 마찬가지로 개인의 건강 상태와 알레르기 여부도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단백질 파우더를 통한 섭취량이 과하지 않은지 철저히 계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단백질 파우더가 필요한지 여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어떤 이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그다지 필요 없는 존재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단백질 파우더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개인의 목표와 필요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보를 통해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야기,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거의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기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간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눈의 피로, 드라이 아이 증상, 심지어 시력 저하를 경험하기도 한다. 만화는 대학생으로 하루 대부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낸다. 학교 과제를 하느라 밤늦게까지 모니터를 바라보고 학업 외에도 친구들과의 소통은 물론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눈이 쉽게 건조해지고 시야가 흐릿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병원을 찾은 만화는 전자 기기 사용에 의한 눈 건강 악화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 선생님은 만화에게 몇 가지 눈 건강 관리 방법을 추천해 주셨다. 첫 번째로 20-20-20 법칙을 소개했다. 이 방법은 20분마다 20피트 떨어진 곳을 20초 동안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간단한 습관은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 적절한 조명을 사용할 것을 권유했다.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스크린을 보면 눈의 조절 기능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피로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만화는 인공 눈물 사용을 권장받았다. 건조한 눈을 충분히 보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가급적이면 전자기기의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특히 잠들기 전에는 화면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완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만화는 의사의 조언을 따르기로 마음먹고 매일 눈 건강관리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의 피로가 감소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도 더 이상 과도한 피로감을 느끼지 않았고 눈이 건조해지는 증상도 크게 완화되었다. 만화는 눈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주위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함께 건강한 눈을 유지하는 방법을 실천하면서 모두가 더욱 활기차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었다. 우리의 눈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리와 예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의 건강을 누리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한 농부 태식이가 있었다. 태식이는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건강한 식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다. 어느 날 마을에 현명한 노인으로부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식품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옛날 산 너머 작은 계곡에 자라는 특별한 식물이 있었으니 그것은 마법의 아보카도로 불렸다.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그 계곡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평화로운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태식이는 이 이야기를 듣고 모험을 떠날 계획을 세우게 된다. 먼저 태식이는 오트밀이 콜레스테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미리 말린 귀리와 과일을 준비했다. 오트밀은 아침 식사로 딱이었으니 먼 길을 나설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견과류, 특히 호두가 좋은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는 주머니에 호두 몇 차를 넣어두었다. 출발하기 전 태식이는 자신의 닭장에서 자주 수확하던 계란도 챙겼다. 하지만 노른자가 많은 콜레스테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작은 정원에서 자란 양파와 마늘도 챙기기로 했다. 마늘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준비를 마친 태식이는 마침내 여행을 떠났다. 고요한 계곡과 나무 숲을 지나 결국 그 특별한 아보카도가 자라는 비밀의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태식이는 드디어 그 모양이 윤기나는 아보카도를 발견했다. 아보카도의 부드러움과 자연 그대로의 맛은 그동안의 여정을 보상해 주었다. 다시 마을로 돌아온 태식이는 그곳에 모여든 주민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아보카도보다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콩과 식물을 통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법에 대해 알려주었다. 콩 대신 두부로 만든 다양한 요리들을 소개하였다. 두부는 뛰어난 단백질 공급원이면서도 거의 콜레스테롤이 없다는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태식이의 모험담에 고무받아 자연식품들로 건강을 지키기 시작했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갔다는 이야기이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식품은 단지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일임을 모두가 깨달은 그 순간부터 마을은 건강한 식습관을 전수받으며 햇살처럼 밝은 미래를 그려나갔다. 다섯 번째 이야기, 어느 화창한 아침, 은주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부지런히 사는 친구의 권유로 스마트폰에 새로운 건강 앱을 설치했던 날이 엊그제 같았습니다. 본래 별 기대 없이 설치했던 앱에서 매일 10분 동안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었고 호기심에 일단 시작해본 것이 벌써 한 주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첫날 은주는 의구심이 가득한 상태로 요가 매트를 펼쳤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운동에 얼마나 충분할지 의문이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힘들었고
동시에 상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플랭크였습니다. 1분이 이렇게 긴 시간이었던가? 잠시 뒤 체력이 약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근육 속에서 알게 모르게 솟아나는 발달감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윗몸 일으키기, 스쿼트, 러시안 트위스트 등 기본적인 전신 운동이 진행됐습니다. 매일 한 가지 운동이라도 완벽히 소화해내자 스스로에게 전보다 더 건강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성취감이 은주에게 있어서는 평소 보기 힘들었던 자신감이자 에너지원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10분의 운동 시간은 하루 일정 중 꼭 해야 하는 필수적 루틴이 되어 아무리 바쁜 날이더라도 잠수함처럼 찾아와 은주의 하루를 밝혀주었습니다. 은주는 어느덧 주변 친구들에게 이 코스를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매일 10분씩 해봐. 진짜 별거 아닌데 마치 몸이 살아나는 기분이야. 홍수가 난 물길처럼 은주의 친구들도 점차 이 짧고 간단한 운동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은주는 자신이 얼마나 꾸준히 해왔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형은 조금씩 다듬어졌고 무엇보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찬 아침을 맞이했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치지 않고 매일의 최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는 이 작은 습관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은주는 이번 지인들 모임에서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평소 자신이 느끼던 변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종의 주간 운동 코칭 모임을 구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소하게 시작된 10분 홈 트레이닝은 은주의 삶과 그녀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지속 가능한 습관의 힘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비워진 요가 매트 위에서 은주는 자신의 체력이 아닌 마음을 단련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는 방법을 깨닫게 하고 끊임없이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준 이 작은 10분의 기적이 매일 아침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